여러분, 만약 지금 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평생 건강의 묘약이라고 믿어온 식품이 하나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잠든 사이 뇌에 조용히 위험을 드리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슴 통증 같은 전조 증상도 없고 어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단지 어느 아침 눈을 떴을 때 말을 더듬거나 팔이 들리지 않거나 걸음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이상 심혈관 건강을 돌봐온 닥터이입니다. 제 경력 동안 이런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원인이 담배나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채소라는 사실입니다. 네, 어떤 채소는 나이 든 몸에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잘못된 시간에 먹거나 매일 복용하는 약과 함께 먹을 경우 그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는 흔히 채소와 식물이 건강의 열쇠라고 배우며 거의 약처럼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인들에게 일부 채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뇌출혈 위험을 높이거나 혈전을 만들거나 혈압을 갑자기 치솟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뇌에 은밀히 영향을 줄 수 있는 9가지 흔한 채소를 알려드리고 동시에 좋아하는 음식을 안전하게 즐기면서도 그것들이 위험으로 변하지 않게 하는 현명한 식사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채소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매주 드시는 음식인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채소마다 어떻게 먹어야 올바르고 건강에 좋은지, 특히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을 없애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건강 조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시고 아직 충분히 공감되지 않는다면 숫자 00을 남겨주셔서 제가 다음에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첫 번째 채소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일상 식탁에 오르는 채소 중에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숨은 범인이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금치입니다. 평생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그 중에서도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더 좋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먹을 경우 이 무해해 보이는 채소가 뇌와 심장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때는 큰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슘이나 고용량의 비타민 D 보충제, 거의 모든 60세 이상인 분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것과 함께 섭취되면 옥살레이트가 칼슘과 손잡고 작은 결정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체들이 혈관 안에 쌓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이 마치 물때가 낀 수도관처럼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잘 수축 이완하지 못하고 혈압이 높아지며 뇌경색성 뇌졸중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제가 부산에서 만난 한 7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최 여사님이셨죠. 그분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칼슘제와 비타민 D를 복용하셨고 동시에 채소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으셔서 거의 매일 시금치 나물이나 데친 시금치를 드셨습니다. 그 결과 몇 년 뒤 고혈압과 혈관 경화가 같은 연령대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환자분이 불건강하게 생활했기 때문이 아니라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믿음 때문에 음식의 조합을 간과하신 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시금치를 식단에서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섭취 방법에 있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친 후 그 물을 버리면 옥살레이트의 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량의 칼슘이나 비타민 D와 동시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몇 시간 간격을 두고 적당한 양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학적 이점은 유지하면서도 혈관에 해를 끼칠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소. 슈퍼푸드라 불리며 찬사를 받아온 이 채소가 뇌와 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이 녹색 채소는 많은 사람이 암 예방 노화 방지에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특히 한근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브로콜리가 친구이자 동시에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과정을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상처가 났을 때 출혈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비타민 K는 매우 민감한 요소가 됩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이 걸쭉해져 혈전이 쉽게 형성되고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브로콜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내출혈이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68세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김 선생님이셨죠. 그는 심장 스텐트 시술 후 치료를 받으며 매일 한근고제를 복용했지만 식습관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는 브로콜리를 서너 번 연속으로 먹고 어떤 주는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혈액 응고 수치 INR가 계속 출렁거렸습니다. 때로는 너무 높고 때로는 너무 낮았습니다. 한 번은 혈액 수치가 통제 불능으로 떨어져 응급실에 실려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해결책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를 절대 금지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주 브로콜리를 두세 번 먹는다면 그 패턴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며 어떤 주는 많이, 어떤 주는 적게 먹는 식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식단의 어떤 변화든 특히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채소는 샐러드용 채소, 바로 양상추입니다. 우리는 늘 양상추 샐러드가 속을 편하게 하고 심혈관에 좋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먹는 양상추 샐러드가 오히려 밤사이 혈액을 끈적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메인 양상추는 아삭하고 시원한 맛으로 많은 사람이 샐러드에 넣어 즐기고 밥 대신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 체중도 줄이며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채소가 약한 이뇨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녁 잠자기 전에 먹으면 몸이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사이에 체내가 수분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 속을 흐르기 어려워지며 이는 혈전이 생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2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박 어르신입니다.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 저녁은 늘 간단히 양상추 샐러드 한 접시로 대신하셨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먹는 것이 간편하면서도 건강하다고 믿으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간요가 잦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점도가 높아져 있었고 뇌졸중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분이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고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은 바로 그 무하해 보이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상추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먹는 시간에 있습니다.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먹으면 몸이 대사하고 수분을 보충할 시간이 충분해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늦은 저녁 밥 대용으로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특히 잠들기 전 술 몇 잔과 함께라면 더 위험해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는 것이 사실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상추를 올바른 시간에 먹으면 몸이 가볍고 혈관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간에 먹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잠든 사이 뇌졸중을 부추기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채소는 바로 생당근입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당근, 얼마나 먹어도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밤중에 혈압을 치솟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는 60세 이후의 환자들에게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생당근에는 천연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이를 긴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즉시 분비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은 높아지며 뇌졸중의 위험이 잠든 사이 은밀히 찾아옵니다. 저는 67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정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늦은 밤 TV를 보면서 생당근을 간식처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즐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밤중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며 자주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밤 동안 혈압과 심박수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잠들기 전 생당근을 먹는 습관의 정확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당근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당근은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을 지닌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다만 올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당근은 익혀 먹으면 당분 흡수 속도가 완화되며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낮입니다. 낮에는 몸이 충분히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근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밤중에 혈당 함정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건강식품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먹는 당근은 에너지를 보충해 주지만 저녁에 생으로 먹는 당근은 오히려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섯 번째 식품은 바로 마늘입니다. 다소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마늘은 우리 부엌에서 흔히 쓰이는 양념이지요. 그런데 마늘은 혈관을 지켜주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겁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실제로 잘못된 마늘, 섭취 습관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천연 한근고제입니다. 보통 때는 혈전을 막고 심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 조합은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뇌혈관이나 소화관 혈관에 출혈이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뇌출혈이나 복강내 출혈로 이어져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환자 한 분은 윤 선생님이셨는데 매일 생마늘을 먹으면 혈액이 정화되고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생겨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심한 위장관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발견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본인은 건강을 위해 조해운 일을 한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마늘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늘은 분명히 귀한 식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적당히 섭취하고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한근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사와의 짧은 대화 한 번이 여러분을 위험한 합병증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6번째 식품은 양파입니다. 거의 모든 주방에 있는 양파. 이것이 심혈관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밤사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소 낯설게 들리겠지만 이는 많은 노년층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어 고혈압을 가진 많은 노인에게는 매우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혈압이 밤사이에 지나치게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은 즉시 혈류를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바로 그 갑작스러운 수축이 혈전을 형성할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잠든 사이 은밀히 뇌졸중 위험에 직면하는 원인입니다. 제 어머니도 예전에 미국에서 양파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늦은 저녁에 양파를 생으로 드시며 피를 정화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어지럽고 심지어는 현기증으로 거의 쓰러질 뻔한 적도 있다고요. 검사 결과 어머니의 야간 혈압은 지나치게 낮아졌고 이후 몸이 반사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며 심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혈전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양파는 여전히 귀한 식품이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이나 오후처럼 몸이 여전히 활동적인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밤에는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7번째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채소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옥수수입니다. 겉보기에 건강하고 달콤하며 익숙한 음식인 옥수수가 사실은 뇌혈관에 마치 고무줄을 계속 당겼다 놓는 것과 같은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경고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진실입니다. 옥수수에는 사실 전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쌀밥과 거의 비슷합니다. 먹게 되면 특히 저녁에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런 반복적인 혈당의 요동은 혈관벽을 비정상적으로 팽창 수축시키고 그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혈관 안쪽에 마치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균열들이 뇌로 가는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제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일종의 작은 경고 신호인 일과성 허혈 발작이 나타날 위험을 높입니다. 많은 사람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옥수수를 영양채소라고 생각해 밥상 위에 반찬처럼 더해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옥수수는 채소가 아니라 거의 밥과 같은 탄수화물입니다. 따라서 옥수수를 먹는다면 그것을 주된 전분으로 생각하고 밥이나 국수를 줄여야지 반찬처럼 추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은 옥수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적당히 먹고 합리적으로 대체하면 옥수수는 여전히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이어트 채소라고 생각해 마음껏 먹는다면 여러분은 무심코 자신의 혈관에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8번째 채소는 어떨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스파라거스를 채소의 왕이라고 부르며 맛도 좋고 고급스러울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고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스파라거스를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신장에서 뇌혈관 막힘을 돕는 조력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적지 않게 노년 환자들에게서 보아왔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본래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저녁에 먹으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밤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혈전이 형성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 혈전이 뇌로 이동하면 단 한순간에 반신마비나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먹는다면 밤새 서너 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야 하고 다음 날 아침에는 어지럽고 피곤해지며 이는 바로 뇌졸중이 가장 잘 발생하는 시기와 겹칩니다. 그렇다고 아스파라거스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스파라거스는 영양이 풍부한 훌륭한 채소로 올바르게 먹는다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시간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하고 이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스파라거스의 장점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셨죠? 아스파라거스처럼 귀한 채소조차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을 마지막 채소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마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은 먹는 채소일 겁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토마토와 그 친척 채소들이 실제 뇌졸중 증상과 혼동될 수 있는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한국의 거의 모든 집 냉장고에 토마토가 들어있지요. 아침에는 토마토 주스를 한 잔 마시고 점심에는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는 찌개나 고기구이에 토마토 몇 조각을 곁들입니다. 토마토와 가지, 고추, 감자 같은 가지과 식물들은 오랫동안 건강에 좋은 친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익숙한 채소들이라도 잘못 먹으면 몸이 마치 뇌졸중과 똑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여러 번 마주한 진실입니다. 토마토와 가지과 채소들에는 히스타민, 티라민, 솔라닌 같은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 혈관 탄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성분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두통, 피로, 근육 약화, 심지어 말이 꼬이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뇌졸중과 매우 혼동되기 쉽습니다. 제가 인천에 사는 72세 강 씨를 진료한 적이 있는데 그는 갑작스러운 말더듬과 어지럼증으로 뇌혈관이 막혔다고 생각해 급히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원인은 늦은 저녁에 토마토 샐러드 2그릇과 감자튀김을 연달아 먹은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토마토나 감자를 식단에서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비타민 항산화 물질식이 섬유를 제공하는 소중한 영양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직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비결은 익혀서 적당히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몸이 더 민감해지는 늦은 밤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토마토 국을 한 그릇 먹는 것은 아주 좋지만 밤 10시에 생토마토 샐러드를 한 접시 가득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적은 늘 낯선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익숙하게 믿고 먹는 음식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뇌와 심장, 그리고 여러분의 수명을 지키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음식들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중 많은 분이 전통적인 음식들에 익숙합니다. 얼큰한 김치 한 그릇,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주 한 잔, 그리고 귀한 인삼까지.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 세월과 함께한 듯 단 음식들이라도 잘못 섭취하면 은밀하게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잘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분명히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김치와 각종 절임 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김치일 겁니다. 모든 가정 밥상에 오르는 상징 같은 존재이지요. 하지만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치 한 접시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소금, 정확히 말하자면 나트륨은 체내에 들어오면 수분을 붙잡아 혈관 속 압력을 높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은 날마다 큰 부담을 지게 되고 결국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노년층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침묵의 범인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김치가 발효 과정에 유익한 유산균과 채소의 항산화 성분 덕분에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로움은 과도한 소금의 양에 의해 충분히 가려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심장 전문의들이 여러 번 강조해온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소금을 절반만 줄여도 고혈압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은 뚜렷하게 낮아집니다. 이 말이 김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 역시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나트륨이 적은 김치를 고르거나 간단하게는 섭취량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곁들여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소금이 적은 한 끼는 결코 익숙한 맛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 그리고 장수를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흔하지만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식품 중에 다음은 인삼입니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인삼은 우리 한국인에게 자연이 준 보물로 여겨져 왔으며 몸을 보호하는 귀한 선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인삼은 기력을 북돋우고 피로를 풀어주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심지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신비의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이 인삼차를 끓여 마시거나 말린 인삼 조각을 입에 머금으며 건강과 정신의 맑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인삼에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들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삼이 서양 의약품, 특히 한근고제와 은밀하면서도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은 인삼을 한근고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가 감소하여 혈액이 더 쉽게 응고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곧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관상동맥 스텐트를 시술받았거나 뇌졸중 위험이 있는 분들이 한근고제를 복용하면서 자의적으로 인삼을 추가 섭취하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심장 수술 후 꾸준히 한근고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지인들의 권유로 인삼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말을 듣고 매일 인삼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혈액 응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변동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합병증 위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삼을 절대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심혈관 질환을 치료 중이거나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은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용량으로 올바른 시기에 사용될 때에만 진정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면서도 이 전통 한약재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치가 한국 밥상의 영혼이라면 각종 장류와 발효된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은 바로 맛의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없는 밥상이나 짭짤한 양념장 없이 먹는 고기구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 밍밍하고 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만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 친숙한 양념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일상 식단에서 가장 큰 소금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전통 장류나 양념 소스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몸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소금이 혈액에 들어가면 체내의 수분을 붙잡아 두고 그로 인해 심장은 더 무겁게 일을 해야 하며 혈관 속 압력도 올라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은 쉽게 손상되고 고혈압으로 이어져 결국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의 길을 열게 됩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권장량보다 단지 조금만 짜게 먹어도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말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가 충분히 조금씩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이 처음에는 싱겁게 먹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지만 단 몇 주 만에 미각이 익숙해지고 담백한 맛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저염 양념장을 선택하거나 직접 양념을 만들 때 물로 희석하고 향신채, 마늘, 고추 등을 더해 풍미를 살리면 굳이 소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절반만 줄여도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씩 싱겁게 먹는 습관이야말로 매일 가족 식사 속에서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약입니다. 네 번째 식품, 소주나 맥주를 떠올리면 많은 중장년 남성분이 곧바로 미소를 짓습니다. 식사 후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함께하는 절친한 친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담소를 나누기 위한 소주 한 잔 숙면을 위해 마시는 맥주 한 컵. 얼핏 듣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노년의 작은 즐거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술과 맥주는 양이 많든 적든 뇌와 심혈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마시면 혈압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혈관 탄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변동이 매일 반복되는 작은 폭풍과 같아 건강을 갉아먹게 됩니다. 특히 더 위험한 점은 술과 맥주가 치료제, 특히 한근고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잠이 잘 오라고 조금만 마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조금이 한근고제의 조절을 무너뜨려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고 뇌출혈 위험을 높였습니다. 작은 잔 몇 잔만으로도 정상인보다 뇌출혈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학적 권고는 분명합니다. 반드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정말 마시고 싶다면 안전 기준 내에서만 마셔야 합니다. 특히 특수치료제를 복용 중일 때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친구와의 만남에서 얻는 기쁨은 술잔이 아니라 대화, 웃음, 교감 속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야말로 그 어떤 술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술잔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국인의 일상적인 음식과 음료라고 해서 항상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소금을 줄이고 인삼에 주의하며 양념을 조절하고 술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심장과 뇌, 그리고 여러분의 수명을 지키는 단순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경고와 겉보기에 무해하지만 사실은 심장과 뇌혈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건강도 지키고 안심할 수 있으며 또 매일 밥상에서 즐거움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이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40세 이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스마트 식습관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식단도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금기도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지침으로 인생의 맛을 즐기면서 동시에 심장혈관 그리고 수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루 시간대에 맞춘 스마트한 밥상입니다. 식사를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의 각 시간대마다 몸은 다른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일을 하고 움직이고 걸어 다니며 혹은 친구와 대화하는 등 활동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든든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현미밥, 고구마 통곡물 같은 통곡류 탄수화물을 우선하세요. 이들은 오래가는 에너지를 주고 혈당을 안정시켜 급격한 오르내림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살코기 생선 두부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곁들이면 근육은 탄탄해지고 두뇌는 맑아집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잊지 마십시오. 섬유질은 혈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해주어 식후 갑작스러운 피로를 예방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고 위장도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는 속도를 늦출 시간입니다. 이상적인 저녁 식사는 낮보다 가볍고 양은 줄이며 특히 소금은 적게 해서 밤에 혈압이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피해야 할 것은 김치 같은 절임류, 아스파라거스 같은 인뇨작용이 있는 채소, 그리고 쌀밥 케이크, 탄산음료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밤 동안 체내 수분을 빼앗거나 심장을 더 많이 일하게 만들고 또는 혈당이 급격히 출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백한 저녁은 숙면을 돕고 밤새 혈압을 안정시켜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비결은 바로 음식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 지도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60세 이상으로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지식입니다. 많은 심혈관계 약물, 즉 한근고제나 혈압약 등이 일상적인 식품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양가 있다고 믿는 음식이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심지어는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와파린, 워파린 같은 한근고제입니다. 많은 분이 이 약을 복용하면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 비타민 K가 들어있는 채소는 아예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일정함에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 먹고 내일은 전혀 먹지 않으면 혈액 응고 수치가 불규칙하게 흔들려 혈전이나 출혈 위험이 모두 높아집니다. 따라서 황금 원칙은 꾸준히 일정량을 섭취하고 식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진을 받고 혈액 응고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생마늘을 과다하게 먹거나 마늘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위출혈이나 심지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조용히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습관을 약 처방의 일부로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식단을 바꾸거나 새로운 보충제나 한약제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지도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각 약이 제 효과를 발휘하고 매 끼니가 건강의 동반자가 되며 결코 위험한 적, DAO로 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비결은 바로 물과 소금의 시계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수명과 심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게 되므로 규칙적으로 물을 보충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피가 잘 흐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저녁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작은 컵으로 목을 적실 정도만 마시고 밤새 탈수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잦은 야간뇨로 수면이 방해되고 심장과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김치 된장국 각종 양념장의 짭짤한 맛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 맛 뒤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소금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은 마치 과도하게 부풀린 풍선처럼 팽창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력을 잃고 쉽게 손상되며 결국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하루 소금 섭취량을 절반만 줄여도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이 3%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인간의 미각은 적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싱겁게 먹어도 몇 주만 지나면 혀가 그 맛에 익숙해지고 소금을 적게 써도 여전히 맛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염 김치를 고르고 국물은 적게, 양념장은 줄여보십시오. 분명히 혈관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것이고 여러분의 심장은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비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첫 번째 의사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며 꾸준히 관찰하는 습관이야말로 위험해지기 전에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열쇠입니다. 먼저 혈압 측정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와 밤에 자기 전에 최소 하루 2번은 혈압을 재야 합니다. 운동 직후나 식사 직후에는 바로 측정하지 말고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한 뒤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이 잘 모르는 작은 팁이 있는데 앉아서 혈압을 잰 후에 일어나 3분 뒤에 다시 재보십시오. 만약 혈압이 너무 급격히 떨어진다면 이는 기립성 저혈압일 수 있으며 어지럼증, 낙상, 심지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와파린과 같은 한금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혈액 응고 수치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식단 변화를 반드시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를 섭취할 경우 식단의 변화를 수첩에 적어두면 약물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여 혈관을 혈전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작은 실험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식사 시간을 바꿔보고 식전과 식후 혈당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가장 알맞은 식습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야말로 든든한 방패가 되어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하며 가족과 함께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관찰하고 귀 기울이는 법을 알게 된다면 이미 자신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준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에 대한 주도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0세 이후 이 네 가지 현명한 식습관 비결을 실천한다면 매 끼니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뇌를 살리고 남성으로서의 기계까지 지켜주는 약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오래 살고 건강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일상적인 밥상 위 채소에서부터 한국의 전통 음식과 약재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겁니다. 비결은 절대 금지하거나 무조건 허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제된 식사, 올바른 시간, 올바른 상황에 있습니다. 균형이야말로 심장을 지키고 혈관을 원활히 하며 건강과 활력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김치마늘 혹은 친구들과의 따뜻한 소주 한 잔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몸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섭취할 때 과함을 잘 알고 현명하게 조절함으로써 음식이 건강을 키우는 약이 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적이 되지 않게 하시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절제 있게 먹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수명도 길고 삶의 질도 훨씬 더 좋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한마디 짧은 메시지 혹은 단순히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야말로 제가 계속해서 진실되고 과학적이며 생활 속에 밀착된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